자, 요 교재 첫 페이지 펴세요. 첫 페이지 뭐가 나오냐면은 문장 성분부터 시작할 건데, 자, 문장 성분부터 시작할 건데, 지난 시험 범위에서 우리가 품사 배우지 않았니? 자, 그럼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요 용어부터 정의 내릴게요. 지난번에 품사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법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지? 자, 그럼 품사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끝나요. 뭐뭐사로 끝납니다. 접사 빼고. 알겠지? 접사라는 놈 빼고는 전부 다 사자 붙으면은 뭐다? 품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품사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뭘로 인정받는다? 단어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거고. 알겠지? 단어의 의미 또는 의미를 하지 말고 성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단어의 성질과 관련된 건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품사예요. 알겠지? 자, 우리나라에서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품사 부여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됐지? 자, 그래서요. 니네 봐봐. 어떤 애가 막 그러거든. 욕을 얘기하면서 한국어 욕을 얘기하면서 이거 품사가 뭐예요? 감탄사예요? 명사예요?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품사 부여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그건 공식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예. 자, 그러면 볼게요. 문장 성분 볼게요. 문장 성분은 뭘로 끝난다? 오늘 그래서 어로 끝나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 품사보다 문장 성분이 너희들은 더 익숙해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알겠지? 자, 저게 분석하기가 더 쉬워. 품사가 어렵죠. 문장 성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봐봐. 어제 교수님한테 점검해보니까 문장 성분 종류 다 알고 있던데요. 용어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어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절이에요. 자, 뭐라고요? 어절이에요. 알겠지? 문장에서 어절에 담당하는 기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지? 어절이 담당하는 기능.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 분석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자, 얘들아, 그 문장에서 몇 어절인지 보세요. 4어절이네? 그럼 문장 성분 몇 개? 4개예요. 알겠죠? 3어절이네? 문장 성분 몇 개? 3개예요. 알겠죠? 아닌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아닌 경우 있어요. 4어절인데 문장 성분 2개 이런 경우 있어요.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어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절. 절대로 이 2어절이 합쳐졌는데 얘를 찢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절. 이해돼? 그리고요.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 하고 싶다라고 쓸 때는요. 하고와 싶다. 서술을까? 아니죠? 나 하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 것들은 한 덩어리 수고처럼 보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런 경우는 내가 수업하면서 야,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요거는 2어절이 하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안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 말 믿으세요. 보통 어절의 개수가 문장 성분의 개수가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어절이 4개면 문장 성분 4개.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딱 정립한 다음에 이것에 예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됐어요? 그럼 뭐가 더 큰 개념이니? 문장 성분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요. 알겠죠? 요렇게. 왜냐면은 한 단어가 한 어절을 이룰 수도 있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얘들아, 품사할 때도 먼저 문장 성분 슬쩍 얘기했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명사는 명어라는 게 없죠? 이제 명사는 명사지, 명어라는 문장 성분 없지? 그러니까 명사는 다양하게 쓰이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는 게 뭐니? 관형사, 관형어. 부사, 부사. 알겠죠? 걔네들이 용어가 일치해서 그래요. 개념이 어려서가 아니라 용어가. 자, 봐봐. 그 용어 자체가요. 예, 용어 자체가 만약에 관형사인데 관형어를 다른 용어로 썼지. 수식어 이렇게 한다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 옷 할 때 새를 관형사라고 하고 그러면은 관형어 역할은 관형사 흉내내는 것을 그냥 수식어 이렇게 한다면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문법학자들이 그걸 왜 관형어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니네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부사, 수식, 부사 뭐 무슨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부사도 부사어 똑같죠? 그러니까 얘들아 품사 얘기 다시 하는 이유는 이따가 관형어 나올 때 관형사랑 다르다는 얘기 알겠지? 이해돼? 그 부사는 또 부사하고 달라요. 뭔지 아세요? 근데 동사, 동어는 없지? 형용사, 형용어 없지? 이해돼? 그러니까요. 자, 됐어요? 오늘은 뭐 배운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걸 배우는데
전체적인 문장, 전체적인 단어 자체가 문장이에요. 지난번 시험 범위는 단어에 집중한 겁니다. 형태소도 단어 분석하는 거고, 알겠죠? 합서가 파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전부 다 단어 분석하는 거잖아. 자, 이번 시험 범위는 문장 분석, 알겠죠? 이 단어 전체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1페이지 봐봐. 문장과 언어 단위라고 나왔는데 이게 기본입니다. 문장과 언어 단위인데 먼저 문장의 개념부터 볼게요. 그냥 얘들아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보면서 이해합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보세요. 생각 또는 감정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나의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한의 언어 형식인데 자 어디가 포인트일까? 동그라미 쳐. 완결이에요. 알겠죠? 니네 있잖아. 말버릇 고약한 사람들 보면은 욕을 많이 한다. 이런 것도 말버릇 고약하지만요. 진짜 싫은 애들 누군지 알아요? 문장을 완벽하게 얘기하지 않고 가버리는 애들이에요. 야, 너 있잖아. 가버려. 야, 다음 시간에 야, 너 있잖아. 이번 주말에 아니야? 이렇게 가버려. 야, 이거 진짜 환장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반만 얘기하면 문장이 될 수가 없죠. 문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문장이 되려면은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해돼? 자,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내용적인 거고 형식적으로는요. 이게 바로 뭐가 주어와 서술어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면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이해돼? 자, 이거는 니네가 처음이 아니라 니네 영어 시간에도 주어 서술어 찾는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오면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완결된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이 문장이라고 할게요. 이 문장 자꾸 꺼져가지고 자, 이 문장 여기 하나의 문장이지? 이 문장이 최소한 S 더하기 V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문장 안에만이죠. 안에 니네가 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구라는 게 있어요. 알겠지? 이 안에 구 있고 그 다음에 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알겠지? 절이라는 것도 있고 구와 절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있다? 어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됐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어절입니다. 2어절 이상이면 구 또는 절이에요. 알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 구와 절은 2어절 이상이에요. 이해돼? 선생님 이거는 내 교과서에 없는데 이거 왜요? 있어요. 교과서 옆에 팁이 있어요. 알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럼 봐봐. 보통은 2어절 이상을 묶어서 분석하는 단위가 구와 절이거든요. 2어절 이상을 하나로 묶는 게 구와 절입니다. 알겠지? 이거는 영어 시간에도 무슨 구, 무슨 절 많이 배우잖아. 국어 시간에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관계 대명사절, 뭐 명사절 이런 거 들어봤죠? 그지? 그리고 무슨 동사구, 형용사구 이거 들어봤지? 자, 그럼 구와 절은 이거고요. 이 개념 모르면 안 돼. 니네 문학할 때도 자, 니네 내신 치를 때도 그러잖아. 선생님, 2어절로 찾아 적으세요가 자, 적으세요라고 할 때 2어절, 어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 2어절을 적으려면 2덩어리 이상 적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를 쓰세요라고 했을 때는 시어하고 19는 달라요. 시어가 뭐야? 이때 어는 단어예요. 알겠죠? 시에 사용된 단어지만 19는 2어절 이상을 적는 거예요. 이해돼? 자, 먼저 하세요. 시행을 찾아 쓰려면 그 행을 다 쓰는 거고. 됐지? 그러니까 이 구, 2어절 이상인데 구, 그 다음에 절 이렇게 되죠? 구, 절이지? 그러면 요걸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이 구와 절, 2어절이 되는 구와 절 안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됐지? 이게 공식이에요. 이해돼? 자, 됐습니까? 여기 복잡하게 1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자, 핵심은 이거 얘기하면 돼요.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2어절 이상인데 구와 절, 됐지? 구와 절 하지만 주어 서술어 관계가 2어절 이상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구, 발견되면 절. 그러면 절이 문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절이라는 것은 문장과 다르기 때문에 절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절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문장 안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 그걸 절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문장 있지? 이게 전체 문장이야. 이 문장 안에 2개 이상의 문장이 있지? 하나하나의 문장을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 볼게. 구. 둘 이상의 단어가 뭐예요? 동등한 기능을 하는 단위. 그 다음에
어절은 알 거고 어절은 넘어갈게요. 알겠죠?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로 묶는 거지. 그 다음에 절 볼게요. 절 둘 이상의 어절이 보여. 하나의 문법 단위로 기능함. 그래서 구 문장과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나 주어 서술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구가 구별되고 더 큰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음. 자, 3번 펴보세요. 더 큰 문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입니다. 알겠죠? 이제 절 개념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문장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게 어절, 그리고 이게 이어절이면 구어절, 이어절인데 구어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주어 서술 관계가 발견되냐 안 되냐 이런 거예요. 이 개념은 자, 요번 문장 성분 단어보다는 니네 문장의 종류 있죠. 전문장에서 안긴 문장 할 때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전체 문장 속에 절이 하나의 기능을 하지. 그러면 절 안에 또 문장 성분이 또 있는 거예요. 요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해요. 이어절 이상이 목적어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 명사 절 안에 또 주어 서술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들아, 이건 선생님이 노하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달해주는 요령이에요. 문장 성분 분석할 때 있잖아요. 자, 문장 성분 분석할 때, 자, 첫 번째 팁을 줄게요. 문장 성분 분석할 때 첫 번째 팁은, 자, 첫 번째 팁은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어절 단위로 분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문장 성분 분석할 때는 어절 단위로 분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 아주 아름답다고요? 자, 그다음 밑에 그 선생님께서는 저기 교재에 있는 예문이에요. 자,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자, 네, 봐봐. 어절 단위로 분석하라는 건 이겁니다. 저 코스모스가 매주 아름답다. 몇 어절이야? 솔직히 이거는 뭐 몇 어절인지 다 알지 않니? 몇 어절이에요? 혹시 모르는 사람은 나만 저 모르는데요? 알려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말이 이렇게 나와있지?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가 일치한다고 그랬지? 띄어쓰다가 일치하니까 저 띄우고 코스모스가 띄우고 아주 띄우고 아름답다니까 네 덩어리냐? 그러니까 4, 5절이니까 문장 성분 몇 개? 4개. 자, 됐습니까? 어절 단위로 분석합니다. 자, 그럼 어절 단위로 분석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얘들아. 먼저 얘기하는데요. 문장 성분 분석 팁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니네 문장 성분 분석을 하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순서대로 분석하더라. 이거 봐. 저 뭘까? 코스모스가 뭘까? 아주가 뭘까? 아름답다가 뭘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니네 크게 실수합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쌤 굉장히 언어 매체 풀 때요. 혼문장, 견문장 이렇게 나오는 거 문장 성분 문제 꼭 한 문제 나오거든. 나 그거 되게 빨리 풀어요. 알겠죠? 니네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요령이 그래요. 순서대로 정리하면 안 돼요. 끝부터 정리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서술어부터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찾을 때 서술어부터 찾습니다. 자,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뭐예요? 아름답다지? 그럼 선생님께서는 현지가 모범생임을 아십니다. 몇 어절이야? 하나, 둘, 셋. 역시 이것도 4어절이죠? 서술어가 뭐예요? 아신다죠? 요걸 제일 처음에 찾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뭘 찾아야 될까? 서술어를 먼저 찾아야지 니네가 주어를 실수하지 않고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들아,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이따 배우지만 주어는 서술어에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겁니다. 항상 이걸 기본 문형 구조예요. 주어는 누가 또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뭐가 아름다운 거니? 그럼 그렇게 주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서술에 호응되는 주어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나머지 주어 서술을 찾으면 이제 순서대로 다 돼요. 알겠죠? 주어 서술을 찾으면은 됐습니다. 뼈대부터 세워야 돼. 알겠어요? 근데 니네 주어부터 찾으면 안 돼요. 뭐가 서술인지는 알아야지 뭐가 주어인지 아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건 실수하지 않아요. 이거는 주격조사가 되는 것도 주어 후보분이 코스모스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돼? 자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 문장 보세요. 이 문장은요 견문장이거든. 헷갈립니다. 자 봐봐. 선생님께서는도 주어가 될 수 있고 현지가 이거 주격조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이 주어예요? 현지가가 주어예요? 어차피 이 둘 중에 하나가 주어가 뭐가 주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서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누가 하는 거니? 현지가 하는 거니? 선생님께서 하는 거니? 이제 알겠지? 선생님께서 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알겠어요? 앞으로 시험 기간 동안 이 연습을 해서 이 습관을 갖추도록 하고 업무 선택한 사람들은요 고3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알겠지? 자 그러면 서술을 찾았지? 그러면 이 서술에 호응하는 건 주어지? 이렇게 주어 서술어는 견문장 중에서도 이렇게 전체 주어 서술 찾았지? 그러면 쟤네들은 절에 안 들어가더라. 이해돼? 자 그럼 봐봐. 그럼 나머지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럼 저 코스모스가 할 때 저가 뭘 꾸며줘요? 코스모스를 꾸며주지. 아직 문장 성분 안 배웠지만 품사에서 대충 배웠을 거예요. 저가 코스모스 품사 뭐야? 코스모스 품사 뭐예요? 코스모스 품사 명사죠? 명사 꾸며주는 무슨 어? 관형어.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형어. 맞니? 그 다음에 아주는 아름답다. 품사 뭐야? 형용사. 용언이죠? 용언 꾸며주는 걸 뭐라고 해? 부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께서는 현지가 모범생님 이거 목적격 조사죠? 이거 목적어. 자 지금부터 고민해 볼게요. 현지가는 도대체 뭘까? 현지가가 도대체 뭐야? 이 주격조사 덜렁 붙고 있는데 자 현지가는 뭐 여기서 주어는 얘고 얘는 목적어고 얘는 서술어인데 얘는 잉여 아니에요? 잉여라면 생략합시다. 자 그럼 봐봐 생략해 볼게요. 생략했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선생님께서는 모범생님을 아신다. 생략 안 돼요. 생략 안 돼요. 현지가는 생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심히 관심 있게 보니까 현지가는 뭐랑 호응해요? 모범생임과 호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당하지 말고 요거를 집질 그어서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예외적으로 봐봐. 얘는 사어절이지만 문장 성분은 3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목적으로 모범생임 혼자서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봐봐. 선생님께서 모범생님은 아신다. 이거는 불분명한 문장이지. 현지가와 모범생님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필수적으로 묶어서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자 봐봐. 요 괄호 묶은 부분에서 현지가 모범생임 했을 때 이거 문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현지가 뭐다? 모범생이다지?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이고 얘가 뭐니? 서술의 역할이니까 선생님은 얘가 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주어가 생략되더라도 요령 이따가 알려줄게요. 저렇게 모범생임처럼요 활용되는 요소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쟤는 무조건 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쟤는 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서술어가 있어야지 독립된 내용보다서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자 되세요? 그래서 얘들아 이따가 견문장을 다시 얘기했지만 이렇게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갈 때는요 이런 식으로 어미의 변화를 줍니다. 자, 이 어미가 무슨 어미예요? 자, 이다가 임으로 바뀌었지. 이 미음 어미를 무슨 어미라고 해? 지난번에 배웠잖아. 전성어미인데 무슨 어미? 명사형 전성어미지? 그러면 어미 따라갑니다. 무슨 절? 그렇지. 이런 거 명사절. 명사절이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서 목적어 되는 거야. 복잡해 보이지만 앞으로 이런 연습을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로 분석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구로 분석하는 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나라는 구로 분석하는 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절로 분석하는 거는 선택이니 필수니? 그러니까 어절 단위로 분석하되 한 어절이 한 어절로 하나의 구성을 이루지 못할 때는 절로 분석해야 된다. 이건 필수예요. 알겠죠? 하지만 구로 분석하는 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 문제 있나요? 근데 가끔 있잖아. 니네가 질문하는 게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는 현재가 모범 선생님이 하나라는 거.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자, 이렇게 묻습니다. 니네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를 끊어봐요. 의미상으로 두 부분을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눠요? 니네 상식으로 생각해. 이렇게 끊을까요?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라고 홍해요? 코스모스라고 홍하고 아주 아름답다라고 홍하죠. 그래서 이렇게 끊었을 때 얘가 한 팀이에요. 얘도 한 팀이죠.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구, 서술어 역할을 하는 구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본다고 애들이 자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저렇게 꼭 분석해야 돼요? 아니 절대 네버. 알겠죠? 저렇게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구로 분석하든 어저단으로 분석하든 알겠지? 아 구로 분석해도 되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구로 분석하는 게 필수가 아닙니다. 어절단으로 분석하되 1어절로 분석이 안 될 때는 절로 분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구로 분석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도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묶었을 때 이렇게만 안 묶으면 돼. 저 코스모스가 아주 이게 구다라고 우기지 않은 경우. 이건 독해력과 관련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들아 니네가 질문할 거니까 그런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구 다시 한번 해요.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 할 때 구는 저 코스모스가 이게 주어보고 주어의 기능을 하는데 왜 명사꾼지 알아요? 구는 있잖아. 핵심을 이루고 있는 뒤에 오는 말에 품사 따라가요. 코스모스가 뭐야? 명사지. 명사구. 그러면 아름답다 구죠. 아름답다는 품사가 형용사니까 형용사구.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우리나라는 구로 분석하는 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어가 구로 분석하는 게 발달했어요. 영어는 워낙 수고가 많아가지고 영어는 워낙 수고가 많고 있고 구문이 발달했기 때문에 영어는 내가 저보다 그냥 구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구로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하세요. 알겠죠? 하지만 절은 선택이 아닙니다. 뭐니? 절은 반드시 두 개를 묶어서 분석해야 돼요. 알겠지? 이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알겠어요? 자 지금 기초를 익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됐어요? 자 이제 문장 성분의 종류인데 자 선생님이 그럼 문장 성분 분석한 팁 두 개를 줬지? 첫 번째 어절 단위로 분석하고 절 단위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지만 구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에서 요구할 때 일반적이면 돼요. 말이 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됐어요? 별다른 설명 없으면 이거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네 개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들어가는데 이미 너희들 문장 성분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어절의 기능을 말하는 건데 자 불러봐.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어들 다 불러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뭐 있어요? 관형어, 부사어. 자, 이거 5개 다 기억나지? 7개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게 기초 실력이에요. 7개. 자, 이제 2개가 없는데. 보호? 보호 있어요, 우리나라에? 영어에는 보호 있는데 우리나라 보호 있어요? 있어요. 이 보호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보호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게다가 너희들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의 보호랑 착각하면 안 돼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다음 보호 말고 하나 더 뭐 있어요? 어? 독립어. 그렇지. 독립어. 그럼 총 몇 개다? 7개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용어를 기억하세요. 결국 문장 성분 문제는요. 문제 유형 딱 단순합니다. 보기가 나올 거예요. 보기에 예문이 나올 겁니다. 그 예문 분석하는 문제예요. 그 예문 분석의 1번부터 5번 선택지가 어떤 때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을 물어보고 어떤 거는 필수성분, 어떤 거는 서술어 자리수를 물어보고 종합적으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러지? 종합적으로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용어 익힐게요. 지금 왜 이렇게 묶었는지 알겠지? 똑같아요. 분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체온이라고 하듯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한 번 사용되면 생각이 잘 안 돼요.
물론 다 사용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사용되면 필수적인 요소니까 생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성분? 주성분이라고 하고. 그럼 얘네들은 주성분을 뭐 하는 역할?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통 관형어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걸 꾸며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명사들이 많이 오니까. 부사어는 서술을 많이 꾸며줘요. 알겠죠? 서술을 많이 꾸며줘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속성분. 독립성분은 독립어죠? 말 그대로 독립. 자, 됐습니까? 요거부터 기억하세요. 암기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지금부터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요. 왠지 알아요? 저코스모스가 매우 아름답다 해서 주성분 몇 개야? 바로 나와야 돼. 암산 나와야 돼요. 저코스모스가 매우 아름답다. 주성분 몇 개야? 2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속성분 몇 개야? 2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독립성분 몇 개야? 0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문 주면 주성분이 몇 개고 부속성분이 몇 개고 독립성분 몇 개다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저 코스모스는 매우 아름답다는 되게 단순한 문장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긴 문장들이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자, 얘들아. 그럼 주성분은 그냥 읽어볼게. 니네 그 프린티드 위주로 기반을 한 거니까. 자, 봐봐. 문장 성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얘들아. 그렇다고 해도 문장 구성할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호가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이건 서술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알겠지? 자, 최소한 문장이 되려면 뭐하고 뭐가 있으면 돼요? 주어하고 서술만 있으면 되지. 여기서 핵심 필수 성분은 뭐다 그래서 자 2번이죠. 주어와 서술어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알겠죠? 문장 구성할 때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머지 목적어나 보호는 뭐에 따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렇지? 3번도 기억하세요. 목적어나 보호는 서술어가 뭐냐에 따라서 필수가 되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알겠지? 됐어? 너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뭐라고 불러? 아, 서술어가 무슨 동사의 경우? 타동사. 아, 그렇지. 타동사의 경우는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고. 니네 우리나라에서 보호는 서술어가 딱 2개가 있거든. 뭐 있죠? 되다와 아니다가 오면 보호가 오고. 알겠지? 그런 거. 자,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페이지 부속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인데 문장 성분의 부속적인 성분으로 자, 붙여봐.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보세요. 문장에서 빠지더라도 문장의 기본 형태는 유지됨이라고 해가지고 생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생략 가능.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지만 자, 물어볼게요.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 있어요. 알겠지? 그러나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니네 배웠어요. 관형어의 경우에는 아니 솔직히 있잖아. 물건 해도 되지. 꼭 예쁜 물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런 게 있잖아. 니네 관형어의 경우에는 생략 안 되는 경우가 언제 배웠어요? 이미 지난 시간부터 배웠어요. 관형어가 필수 관형어의 경우. 뒤에 뭐가 올 때? 명사가 이런 명사일 때지? 의존 명사일 때는 생략 안 돼요. 알겠지? 그리고 있잖아. 꼭 의존 명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문맥에서 관형어를 생략했을 때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좋게 해봐. 생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진명사라도. 알겠지? 자진명사라도. 그 다음에 부사어는 관형어보다 더 많이 생략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사어는. 우리나라에서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라고 있는데 생략이 안 되는 경우는 서술의 의미가 굉장히 불충분할 때 그런 거예요. 자, 봐봐. 닮다라는 말 있죠. 닮다. 닮다 가지고 기본 문형 만들어 보세요. 나는 누구와 닮았다. 근데 누구와 생략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서술의 의미가 불충분해서 자꾸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니네 영어의 보호가 뭔지 알아요? 갑자기 그냥 영어 문법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니네 우리나라에서 서술을 쓸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어차피 이따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술을 쓸 수 있는 것은 동사, 형용사, 이다시 품사 뭐야? 조사지? 그래서 니네가 헷갈리는 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요 서술어가 동사만 써요.
영어에서는 동사만 씁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얘들아 동사를 미하는 V로 하는 이유가 또 V가 서술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치? 얘네 S는 주어라는 뜻이거든? 근데 V는 동사라는 뜻이잖아? 왜 그렇게 하냐면요. 아니, 외국에는 그래요. 아니, 서술어가 동사로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영어 형용사하고 우리나라 형용사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영어 형용사는 뭐니? 관형어예요. 관형사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용사는 동사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니네 서술격조사 이가 있지? 영어에서는 동사예요. 무슨 동사일까요? 비동사예요. 이즈예요. 알겠어요? 나는 학생이다 그럴 때 이즈, it is 할 때 그 이즈가 바로 서술격조사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조사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보세요. 우리는 그녀가 아름답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주어 서술 관계지? 영어에서는 그녀가 아름답다를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치? 비동사 쓰고 she is beautiful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 beautiful이 뭐냐? 보어라는 얘기예요. 예. 영어에서는 그렇게 꾸며주는 말을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꾸며야 됩니다. 알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어랑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필수적인 부사어라고 하는 것들이 영어에서는 보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문법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뭔지 알겠죠? 자, 쌤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형용사하고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영어에서는 다 이거를 다 동사를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동사가 서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형용사적 의미의 서술어는 is 뭐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비동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됐습니까? 비동사, 형용사, 비동사, 부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됐고요. 그다음 독립성분 볼게요. 주성분이나 독립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좋죠?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그다음 밑에도 봐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지금부터 질문. 부속성분하고 독립성분의 차이 대봐. 둘 다 생략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둘 다 생략 가능하다는 점은 공통점 아니야? 둘 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통점이지? 근데 독립성분은 무조건 생략이에요. 무조건 생략됩니다. 필수적인 경우가 없어요. 독립성분은 필수적인 경우가 없어요. 알겠지? 무조건 생략 가능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차이점은 잘 봐. 부속성분하고 독립성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부속성분은 주성분과 관련 맺어요, 안 맺어요? 밀접한 연관이 있지. 꾸며주잖아요. 알겠지? 하지만 독립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아무 연관을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부속성분은 주성분과 꽤 친한 친구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독립성분은 누구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속성분은 영화를 따진다면 얘가 주연이고 얘가 조연이다 이런 정도지. 안 그래요? 자, 저거 독립성분은 단역이에요. 빠지더라도 그게 저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알겠지? 니네 카페 안에 주인공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손님 1부터 손님 5까지가 있지. 손님 5가 배가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럼 4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카페 손님들 다 채울 필요가 없죠. 하지만요, 니네 봐봐. 주인공이랑 대화를 나눠야 될 조연이 2명이죠. 2명이죠. 근데 한 명이 배가 아파서 못 나왔죠.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걔가 꼭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설마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상대의 그 장면을 그냥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꼭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관련이 있다. 얘는 관련 없다. 알겠어요? 이런 차이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탐색하는데, 자, 쌤이 지금부터요. 체크하는 것들 잡으세요. 주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품사보다 문장성분이 훨씬 더 쉽거든요. 자, 니네가 조심해야 될 게 서술어, 어어, 관형어, 부사어 요 4개만 잘 잡아주세요. 알겠죠? 나머지는 쭉 읽기만 하면 돼요. 공부한 흔적하고 있으면 되는데 특히 문장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이 서술어거든요. 서술어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보호는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부어볼게요. 니네 다 알고 있어요. 주어는 일단 서술부터 먼저 찾으라고 했지? 서술에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게 주어입니다. 쌤이 담가고 싶은 거는요. 앞으로 그 격조사라고 들어봤지? 조사 중에서 격조사는 이렇게 문장